로마인 이야기와 르네상스의 여인들을 저술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후임 승계 사례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카톨릭 초대교황인 베드로 사이의 승계, 두 번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 제국 초대 왕제인 아우구스투스 사이의 후임 승계를 언급했는데요. 예수가 자신과 성향이 정반대인 어부 출신 베드로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보다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는 영미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설복시키는 매력이 있다거나 자신과 동지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비상한 판단으로 묘소를 내놓는 바오로 같은 책사 스타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직하게 의지가 굳센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순박하고 소심한 사람에 가까웠다는데요. 예수가 붙잡힌 뒤 자신도 한 패거리로 몰리자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발뺌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는 이런 베드로를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시오노 나나미는 예수의 베드로 선택이 기독교의 융성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합니다. 위대한 판단이었다는 분석인데요. 예수의 행적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죠. 더욱이 생전에 예수는 언행이 다소 과격했습니다. 짐작컨대 완고한 수급파는 물론 온건 보수,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어떤 불온한 사상, 따르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불순한 무엇으로 경계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계심을 풀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가 냉철하고 언변이 뛰어난 바오로 대신 순박하면서도 결점 많은 베드로를 후임자로 삼음으로써 카톨릭이라는 혁명적인 신사상을 바라보는 의심과 경계의 칼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동방에서 잉태한 수많은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2000년 넘게 생존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로 베드로를 택한 예수의 해안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택한 카이사르의 안목도 주목할 만합니다. 둘은 성격과 자질, 신체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 달랐습니다. 카이사르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키가 크고 강철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느라 열흘 넘게 말을 타고 이동해도 끄떡없는 체력의 소유자였죠. 카이사르는 언제나 제1선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솔선수범형 리더였고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지만 결코 그녀에게 로마 제국 영토를 갖다 바치는 실책을 범하진 않는 냉철한 정치가적 일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브루투스 일당도 암살 말고는 달리 카이사르를 죽일 방도가 없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카이사르는 용맹과 정무감각을 두루지는 리더였습니다. 반면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와 달랐습니다. 시쳇말로 약골이었는데요. 툭하면 설사를 했고 날씨가 조금만 춥다 싶으면 영락없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속옷을 4벌이나 껴입어 부관들의 비웃음을 샀고 아무리 중요한 고위 인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마시고 싶지 않으면 포도주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포도주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국무적인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전투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카이사르의 또 다른 부장이었던 제2차 삼두정치의 주역 안토니우스와 달리 아우구스투스가 지휘한 전투는 승보다 패가 훨씬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전투는 숙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해 개선장군으로 시가행진하는 것만큼 지지율 상승에 좋은 이벤트가 없었죠.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의 형편없는 전투 실력을 알아보고 아그리파라는 명참모를 오른팔로 붙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아그리파에게 거의 모든 지휘권을 이름했습니다. 부관과 시민들이 뭐라 하든 주위의 평판 따윈 전혀 개의치 않는 아우구스투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실제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늘 창백한 얼굴의 19살 애송이 아우구스투스가 눈부신 공적을 쌓은 38살 맹장인 자신을 제치고 후임자로 선택된 사실이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몸을 사린 덕분에 아우구스투스는 77살까지 장수를 누리며 40년 넘는 장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평생에 걸쳐 카이사르라는 천재적인 모델을 따라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지만 보고 싶지 않은 현실까지도 직시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가 맨 먼저 받아들인 사실은 자신이 카이사르와 같은 천재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줄 인재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죠. 군사적인 면은 아그리파에게, 외교 현안은 마이케나스에게 항시 조언을 구해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장량과 조창 같은 존재였죠. 로마 초대 황제가 직시한 두 번째 현실은 현재 자신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가 위대한 천재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리더로 사서에 이름을 남길 수 있던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능력 없고 어리다고 얕보는 안토니우스의 방종을 꿋꿋이 참아냈습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패하고 자살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끝끝내 로마의 패권을 거머쥐었죠. 황제에 오른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정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공화정처럼 보이는 정치 경영을 선보이면서 노예하고 친밀한 원로원을 감쪽같이 속여냈죠.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포석을 쌓아 올리며 제국의 경계선을 획정지었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도 이루지 못한 재정체계를 완성해내고야 말죠. 많은 로마 역사서가 그를 고대 지중해 세계에 팍스 로마나를 뿌리내린 위대한 황제라고 일컫는 그레이트맨이 된 것입니다. 2020년 6월 한국 사회는 후임 승계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삼성,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등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차기 일강 구도가 형성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주자가 없어 고심하는 미래통합당 등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후임자를 고민하는 집단이 수두룩합니다. 역사는 인생의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2000년도 넘은 인생 선배들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저희 후배들이 자그마한 힌트를 얻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달팽이의 15분이었습니다.